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믿었던 여자 동창과 그리고 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주댕이로 망한다고 입 놀릴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이 여성분의 사연을 들으니 참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의 회한과 복수는 어떠했는지 사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이 있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며 굳은 일 마다 않고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사 전혀 저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것은 우리 가족 건강과 작은 행복뿐이었는데 한 여자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현재 남편이랑 별거 중에 있어요. 아직 이혼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합의만 되면 금년간에 합의 이혼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의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깨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의 초등학교 단짝 여자 동창 때문이었어요. 살다가 진짜 별꼴을 다 당해보았네요. 저의 황당하고 폴짝 뛰는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저는 제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도 모든 같은 지역에서 나왔어요. 중소도시다 보니 시내에 나가면 아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사돈의 팔촌이고 그도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동문들이었죠. 저는 그런 저의 고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서울로 가서 일을 하고 자리를 잡자고 했을 적에도 저는 제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젊었던 날 더욱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남편도 한몫했었죠. 남편은 저와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같은 동네의 소꿉친구였습니다. 비록 중고등학교는 여중, 여고, 남중, 남고였었기 때문에 자주 보진 못했지만 저와 남편은 수시로 만나서 주전부리도 하고 수다도 같이 떨곤 했었죠. 남편은 제게 있어서 동네 소꿉친구임과 동시에 연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좋아했고 고등학교를 마치고는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공식적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집에 딸과 같은 존재였고 남편은 저희 집의 아들과도 같았죠. 그런 남편이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스스로 공부를 해서 시청에 취직을 했고 결국은 고향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었던 남편을 두고 외지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 대신 저 또한 시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시내에 하나밖에 없는 백화점에서 점원으로도 일해보았고 옷 가게며 식당에서도 일했어요. 남편은 시청에 일자리를 얻은 직후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바로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낳았고 저는 시댁친정 대소사며 애들 양육과 살림을 한 10년 도맡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들도 커가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지면서 소일거리로 일을 하게 되었죠. 주로 마트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자기 얼굴도 있는데 동네 창피하게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만류했었지만 저는 직업에 귀천도 없고 생활비라도 보태려고 한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제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참 자상하고 의리가 있는 남편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동갑내기 친구였기 때문에 싸우는 일도 많았고 서로 지지 않으려 자존심도 많이 부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애들 키우며 친정시댁 어른들 돌보며 나름 행복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던 시내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돈 들어갈 곳은 빤한데 마트를 관두고 집에만 있자니 생활이 쪼들리더라고요. 집안 대소사에 애들 학원비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죠.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 저와 같은 나이 든 아줌마를 고용해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오랜만에 초중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단짝 친구와 연락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하다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말했더니 저보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여상을 나와서 여러 회사를 다니며 경리를 보았었고 지금은 지역에서 제법 큰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옹골에 살던 남자 알지? 왜? 네가 서울 머스마 갔다면서 좋아했던 애 있잖아. 얼굴 하얗고 잘생겼다고 엄청 좋아하지 않았었냐고. 그 친구가 지금 지네 아버지 공장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서 일하거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잘해줘. 지금 나랑 친하니까 네가 일하겠다고 하면 내가 힘 좀 써볼게. 친구의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사랑이라고까진 못하겠지만 어릴 적 얼굴 하얗고 미남이었던 그 친구를 좋아했던 것은 맞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고구마랑 옥수수랑 쪄 놓은 것을 몰래 여러 번 싸다가 주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서 자리 잡았다고 들었는데 낙향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기에 의아해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걔네 아버지 쓰러지시고 공장 문 닫았다가 한 2년 전쯤에 내려와서 다시 가동하고 있어. 나도 이직하려고 면접 볼 때 초등학교 동창인 거 알았고 서울서 사업하다가 잘못되고 그 바람에 이혼까지 당하고 혼자 지내다가 여기 지네 아버지 공장 하면서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내려왔대. 옛날만 못하지만 여전히 매끈하게 생겼어. 매너도 좋고. 같이 일하자. 옛날 소꿉놀이 하던 때 생각도 나고 좋지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공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관리 자리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일도 어렵지 않아 보였고 월급도 마트에서 일할 때보다 30만 원씩이나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면접을 보러 갔고 친구가 잘 말해 주었던 덕분인지 사장 머스마가 저를 엄청 아른 채 주었습니다. 면접 보러 간 날 사장실에서 저와 단짝 친구 그리고 머스마랑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사장 친구는 제 근황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일 끝나고 종종 셋이서 뭉치자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 생각난다. 그때 참 재밌었는데 말이지. 네가 옛날에 가져다 줬던 삶은 고구마랑 옥수수 맛은 아직도 생각나더라고. 특히 내가 옥수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강원도 놀러 갈 때마다 찐 옥수수 사 먹어 봤는데 왜 그때 맛이 안 나는지 몰라? 나 그 맛 한번 배줘라. 그리고 가끔 저녁에 끝나면 우리 셋이서 호프라도 한잔 하자. 내가 사장이니까 맨날 쏠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사장이라고 웃어대는 것도 없고 다정다감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때 그 새님 같은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순하고 착해 보였어요. 저는 사장 친구의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아줌마들 관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었죠. 왜 그리 불만들이 많은지, 일이 힘들다, 돈을 너무 짜게 준다. 하다 못해서 공장 한켠에 비치해놓은 믹스커피가 너무 싸구려라며 하소연하는 아줌마들이었습니다. 하루는 격리를 맡고 있는 여자 동창에게 믹스커피는 꼭 맥머시기에 노란 커피로 부탁한다고 말했었는데 정색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공장 아줌마들 일 조금만 하면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커피에 걸신이 들렸는지 무식하게 타먹는데 노란 커피 사다 놓으면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하니? 푼돈 모이면 목돈인 거야. 커피 믹스 값도 한 달이면 엄청 크다고. 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니? 아니면 사장이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편하게 생각하는 거니? 내가 네 단짝 친구 이전에 이 공장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네 행동 이건 아니야. 오늘은 우리 사이니까 넘어갔지만 여기가 직장이라는 것은 명심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공과사는 분명히 하자. 부탁 좀 할게. 속으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순간 얘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공과사를 구분하자는 말에 대꾸도 못했습니다. 하기사 공장에서 일하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 임에도 언제부터인가 명령하고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저보다 상세한 것은 맞았기 때문에 뭐라 반박하기가 힘들었었죠. 공장에 들어와서 일했던 7, 8개월 동안 사적으로 동창 친구든 사장 친구든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언제 저녁 한번 사주려나 기대했었는데 그쯤 되고 나니 포기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동창 친구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장 친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친구끼리 뭐 그렇게 빡빡하게 그래. 믹스커피값 얼마 한다고. 그리고 이 조그만 공장에서 공과사 구분할 건 또 뭐야? 그냥 우리 친구들이 나의 공장이다 생각하고 일해주기만 해도 감사하지. 이게 다 같이 뭉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오늘 저녁 때 호프 한잔 하자고. 너도 좀 빼지 좀 말고. 저는 한 번도 뺀 적이 없는데 뜬모를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빼지 말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랑 사장 친구랑 동창 친구가 저녁 식사 겸 맥주를 하고 있었는데 동창 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사장 친구가 저보고 이젠 좀 한가해졌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늘 한가하진 않지만 바쁘지도 않다고 말해 주었는데 사장 친구가 다행이라면서 이제 자주 좀 사적으로 저녁을 먹자고 말하대요. 집에 안 좋은 일이 많았다면서 도대체 사정이 얼마나 안 좋았기에 땡하면 퇴근하고 저녁같이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야.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암튼 밝은 모습 보니까 안심이 되네. 자주 좀 저녁 먹자. 나 혼자 살기 때문에 저녁밥 챙겨 먹기 엄청 애매해. 격리 친구 들어오고부터 그 친구가 계속해서 밥 친구, 술 친구 해주곤 있지만 너 사는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빼지 말고 가끔 저녁 식사 같이 해주기다. 회식도 직장 생활의 연장선인 거 알지? 그러면서 넉살 좋게 웃더라고요. 의아했습니다. 저의 집에 나쁜 일은 또 뭐고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건 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창 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무슨 이야기 했냐면서 저를 빤히 보며 말하는데 눈빛이 약간 매섭다거나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따지듯이 묻더군요. 그때 살짝 눈치를 챈 것이 동창 친구가 의도적으로 저와 사장 친구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천년만년 사장 친구 공장에서 일할 것도 아니었고 애들 학원비 안 들어갈 때가 되면 그만둘 생각인데 동창 친구는 저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자의 가장 큰 적은 여자라고 하더니만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여도 이런 게 직장 생활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색하지 않고 그냥 미소만 지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잘 얻어먹고 집으로 가는데 동창 친구가 저보고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는데 부득불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앉기가 바쁘게 따다다다 제 할 만 했습니다. 너 사장이 뭐라고 하든 홀딱 넘어가면 안 된다. 걔 완전 바람둥이잖아. 공장 아줌마들 꼬셔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놀았잖아. 내가 그런 불상사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걔랑 꼬박꼬박 저녁이랑 술 먹여서 집으로 보내고 있어. 그리고 혹시라도 너에게 추파 던질까봐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르지? 이제 아무래도 내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 너 그냥 공장 관둬라. 집에 일 있다고 그래. 내가 너 다닐 만한 일자리 알아볼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사. 이건 또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제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지금껏 아무런 무리 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뇨. 더군다나 동창 친구가 사장도 아니고 제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분도 살짝 나빴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장이 나한테 추판 던진 거 없는데?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동창 사이지만 네가 사장 친구 사생활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공장 아줌마들 데리고 논다느니 추파를 던진다느니 그런 말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장 아줌마들 다 유부녀에 나보다 나이 많은 양반들이 태반인데 설마 네 사장 친구가 이런 아줌마들 꼬시겠어? 인물 훤하겠다. 돈 있겠다. 나 같으면 더 젊은 여자들 꼬시지. 나이 많은 우리 같은 아줌마들 피해 다니겠다. 네가 뭐 잘못 안 것이겠지. 그리고 나 지금 애들 학원 가르쳐야 해서 돈 정말 필요해.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내가 알아서 조심할 테니까 너나 괜히 잘못된 정보 퍼뜨려서 난감해지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여자 동창의 말이 단번에 거짓말 같다는 것을 느낀 저는 다소 심사가 뒤틀려 쏘아주고 왔습니다. 집에 오는 동안에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나랑 지랑 엄연히 일하는 분야가 다른데 왜 저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경계하는지 속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장 친구가 여러 번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권유했지만 저는 집에 남편이랑 애들 챙겨줘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동창 친구는 거의 매일 빠짐없이 사장 친구와 같이 퇴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별 상관 안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동창 친구 안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신 절친 있지? 내 고등학교 선배 와이프 말이야.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안 그랬어? 그 공장이 잘 되는가 봐. 그렇게 바쁘다면서? 근데 당신은 일찍 들어오는데 절친 하는 일이 많은가 봐.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면 돈도 많이 주나? 바쁘면 당신도 야근해도 돼. 애들은 내가 와서 챙길 테니까.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돈 벌어야지. 당신 야근 허락한다. 가서 돈 벌어와. 대신 야근 수당 나오면 나 혁띠랑 와이셔츠 좀 바꿔줘라. 좀 너무 낡은 것 같아.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더니 남편이 딱 그 짝이었죠. 공장이 바쁘다고? 누가 그래? 별로 안 바쁜데? 지지난 달부터 비수기라고 일하는 아줌마 2명이나 줄였다고. 아무리 사장이 내 동창이라도 장사 안 되니까 눈치가 보이는데 야근은 무슨 얼어 죽을 야근이야. 어디서 헛소리 듣고 와서 뻘소리하고 그래. 그리고 당신 혁띠랑 와이셔츠 아직 말짱하잖아. 괜히 바꾸고 싶으니까 나보고 돈 더 벌어오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거 아닌데. 얼마 전에 포장마차에서 동문 선비 형이 그러던데. 와이프가 일이 많다고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도시락 싸가지고 공장 나간다고. 그리고 매일 도시락 2개씩이나 싼데 점심 저녁 도시락 말이야. 와이프 능력 있다고 자랑 많이 하더라고. 지금 당신 다니는 공장에서 격리 본다는 친구가 내 선배 와이프 아니야? 그 공장이 그 공장 아닌가? 저는 딱 감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선배 와이프가 저랑 같이 일하는 동창 친구가 확실하고 솔직히 야근할 정도로 공장이 바쁘건 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확실치도 않은데 입사한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괜히 제가 오해해서 가정 파탄에도 나면 어쩌겠나 싶어서요. 저는 도대체 동창 친구와 사장 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고 싶더라고요. 평상시와 같이 공장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사장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사장 친구는 대뜸 마침 잘 되었다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또 사장 친구가 초밥도 포장해 준다고 하니 남편이랑 애들 먹일 요량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사장 친구의 이혼사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슬아의 아이들은 없는지 말이죠. 사장 친구가 고민하다가 말해주더라고요. 나 오늘 생일인데, 생일날 너무 가슴 아픈 질문이긴 한데, 뭐 숨길 것도 없고 말해줄게.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했는데 믿었던 동업자가 나 모르게 횡령을 했더라고. 거래소 대금을 받아가지고 지방으로 날라버렸어. 그것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고 민사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채권자들이 집에까지 찾아오고 집에 압류 딱지 붙고 당장 돈 융통은 안 되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여기 공장 처분해서 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다가 집안 말아먹을 놈이라면서 욕만 먹고 한 2년여 동안 사는 게 아니었어. 처음에 와이프도 이해한다, 힘내라 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자칫 애들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았었나 봐. 어느 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다행히 처가가 넉넉한 편이라서 와이프랑 애들은 거두어준다고 하더라. 그냥 그렇게 이혼하고 나니까 돈은 볼 일이 없더라고. 애들도 뭐 그닥 날 찾지도 않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빚잔치하고 재기해보려고 원룸도 한 1년 전전했었지. 그러다가 아버지 쓰러졌다는 말 듣고 내려왔는데 이 노인네가 뜬금없이 여기 공장 운영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고향에 자리 잡고 살라고. 그러면서 아직 나이 젊으니까 새 출발하라는데 뭐 그닥 거기까진 생각 없고 사실 와이프랑도 애증의 관계였거든. 서로 생활관이며 애들 교육관이며 매우 달라서 많이 싸웠어. 폭력만 없었을 뿐이지 고성에 욕설에 한번 싸우면 서로 죽이듯이 달려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이 더 쉬웠는지도 모르지. 너희 부부는 안 싸우지?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였더라고요. 저는 내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외도, 불륜, 맞바람 뭐 이런 것을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물어본 것에 대해 미안하기도 하고 위로도 해줄 겸 제 이야기도 살짝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싸우지. 가뜩이나 동갑이고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닌 것만으로 치면 35년도 넘어. 이젠 지겹지 뭐. 연애 때도 많이 싸우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선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싸우는 것 같아. 남편이 예전에 욱하는 성격이었고 내가 좀 차분했었는데 요즘은 내가 욱하고 남편이 참는 것이 좀 다르달까? 어떤 때 확 다 때려치우고 그만 살자고도 하고 싶을 때 있어. 여자들이 원래 좀 그렇거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난 옆에 애들 부러워하고 꼭 내 남편이랑 비교해서 바가지 긁고 그래. 나도 마찬가지지 뭐. 시청에 다니면 뭐해. 고졸로 시작해서 운 좋게 시합 합격했지만 9급 박봉에서 시작해서 이제 겨우 7급 공무원인데 늘 쪼들리지 뭐. 이렇게 돈 때문에 종종 거릴 것 같았으면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확 떠버리는 건데 좀 후회되지. 그날 호심탄회하게 사장 친구랑 대화를 나누었고 약속한 초밥 3인분을 받아서 룰루랄라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랑 애들은 초밥을 보더니만 걸신 들리듯이 먹더라고요. 남편은 입에 호강하는 날이라면서 청주를 마셔야 한다며 불이 나게 술 한 병 사들고 와서 그걸로 데우기까지 하더군요. 참 안쓰럽기도 하고 가장으로서 고생한다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사장 친구랑 참 대비가 많이 되긴 했었죠. 사장 친구랑 생일날 그렇게 초밥 먹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한창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다짜고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계속해서 화만 냈고 어쩔 수 없이 오후 업무는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사무실 가서 말해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동창 친구가 냉랭하게 말하더라고요. 직장이 놀이터도 아니고 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곳인 줄 아는가 봐. 남편이 오란다고 맡은 애도 팽개치고 집에 가는 건 무슨 경우래? 우리가 아는 사이니까 사정 봐주는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 가서 일 봐. 대신 오늘은 휴가로 처리한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겨우 몇 시간 빨리 나서는 건데 하루치 휴가로 대신하더라고요. 얄밉고 속상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대답도 않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성화의 집에 가보니 씩씩대고 있었고 저는 시청에도 안 나가고 왜 이러고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미쳤냐고! 여기 지역사회가 얼마나 좁은데 뒷말 무서운 줄 모르고 남자 자식이랑 일식집에 다녀? 둘이 무슨 관계야? 맨 다 아는 사람도 천지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우냐? 말문이 막혔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그런 회개한 소리를 하냐고 저도 맞받아치며 일식집 이른 사장 친구가 생일날 밥 혼자 먹기 싫다고 해서 같이 가준 것뿐이며 그 답례로 초밥 3인분 챙겨오지 않았냐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도대체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리 흥분한 거냐고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더 흥분해서는 평생 처음으로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온 동네 소문이 파다하다고. 네가 바람 피운다고 말이야. 그리고 뭐? 결혼해서 지금까지 허구한 날 부부싸움에 서로에게 정이 없다고 했더라. 조만간 이혼할 생각이라면서? 그리고 그 자식이랑 서울로 가자고 했다면서? 네가 제정신이냐? 늦바람이 무섭다더니만 완전 남자에 미쳤구만. 뺨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쏟아졌으면 남편과 싸울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억한 심정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를 퍼뜨렸는지 물어볼 정신도 없었어요. 다만 남편이 흥분한 상태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뺨을 때리고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고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며 깨기 시작했죠.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이웃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남편을 말리고 다독였습니다. 전 아무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고 그 길로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와 버렸네요. 어느 모텔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늦은 밤이었지만 그런 것을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장 친구는 전화를 받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혹시 지난번 밥 먹을 때 우리 주변에 누가 있었어? 누가 우리 대화를 엿듣고 내용을 빙빙 꼬아서 너랑 나랑 서울로 야반 도주할 거라고 했대. 이게 말이 돼? 혹시 네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사장 친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었고 밥 먹을 당시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며 오해가 있다면 자기가 직접 남편을 만나서 해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사장 친구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을 이으려다가 전화기 너머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었죠. 사장 친구가 화난 목소리로 동창 친구에게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너 도대체 친구 남편한테 뭐라고 말한 거냐? 너 정말 어쩌려고 그래? 내가 그 친구한테 생일날 위로 좀 받았다고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언제 우리가 서울로 야반도주 한다고 했어? 그 친구도 젊었을 적에 서울로 상경해서 치열하게 못 살아본 것에 대한 회한이 있는 것 같다고 했지? 너 왜 이리 막장이야? 너 정말 무서운 애다. 우리 그만 이쯤에서 정리하자. 너랑은 안 되겠다. 그리고 너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할 거란 것도 거짓말이지. 난 더 이상 널 믿을 수가 없다. 더 이상 보지 말자.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이어서 분노한 동창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물 다 빼먹고 이딴 식으로 날 버리는 거야? 너도 어렸을 적에 걔 좋아하지 않았어? 네가 그랬잖아. 걔가 공장에 들어온 날 나랑 저녁 먹을 때 걔 보니까 설렌다고. 그래서 내가 네 옆에서 걔를 떼어내라고 했던 거야. 왜냐면 내가 너의 다음 여자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내가 그때 걔 떼어내지 않았다면 지금 네 옆에는 내가 아니라 걔가 있는 거 아니야? 이 가정 파탄범아.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걔한테 찝쩍거려. 그래서 내가 걔 남편한테 말했어. 옆에 내 관리 똑바로 하라고. 뭐가 잘못됐어? 당신 여기 공장 빨리 정리해. 나 이혼하는 대로 바로 서울 갈 거야. 너랑 같이. 사장 친구도 할 말이 많았던지 열을 올리며 말하더군요. 넌 내가 보기에 미쳤어. 너 그때 술에다가 뭐 탄 거 아니었어? 내가 다음날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리 내가 취했기로써니 소꿉친구는 너에게 흑심을 품을 리가 없지 않냐? 술 취한 나를 네가 모텔까지 데려가서 뭔 짓을 한 거야? 네가 하도 우겨서 그리고 네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한다기에 그냥 불쌍해서 그리고 내 책임감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너 다 계획적이었지? 네가 미절이냐? 너란 여자 정말 무섭다. 그러면서 사장 친구는 나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둔 채로 말이죠. 동창 친구는 자리에서 미친 여자처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말이죠. 저는 전화를 끊었고 사장 친구와 동창 친구의 대화는 자동으로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당장 달려가서 남편의 뺨따구를 갈겼고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죠. 남편은 놀라면서 이게 뭔 일이냐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두 손 모아 싹싹 비는데 아이들 이름을 번갈아 부르면서 제게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흥분했다고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해 주었죠. 그딴 거 소용없어. 네가 손 찍어만 순간부터 우린 이미 끝난 거야. 내가 드라마 보면서 누누이 말했지. 가정폭력 속에선 살 수 없다고. 그게 내 지론이야. 요즘 세상에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맞고 사니? 우리에게 딸도 있지만 이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야. 됐고 이 녹음본 네 선배인지 나발인지한테 당장 전송하고 걔들 부부 때문에 우리 부부 작살났다고 전해. 그리고 당신 이 집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을 내쫓고 녹음본도 주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공장으로 사장 친구를 만나러 갔고 사장 친구는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해가 있다면 제 남편을 만나서 해명하겠답니다. 저는 사장 친구한테 녹음했던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는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장 친구가 있는 앞에서 동창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여러 번 했는데도 받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 후 전화가 왔고 동창 친구의 딸내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창 친구랑 남편이랑 심하게 싸워서 파출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갔지요. 부부 싸움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동창 친구 머리는 산발에 그 남편 또한 옷도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창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욕지기를 하며 나쁜 X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세였죠.
저는 대뜸 동창 친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한 움큼 뽑아냈습니다. 이게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몇십 년 친구의 내 등 뒤에 비수를 꼽냐? 너 옛날 내 성격 몰라? 학교 다닐 때 내 가방 들고 다니던 게 겁대가리 없이 나를 모함해? 너 각오해. 명예훼손이랑 유언비어로 너 고소할 거야. 콩밥 먹을 거라고. 여기 지역에서 면상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어. 기대해. 저는 경찰에다가 처벌해달라고 여자 동창을 고소했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몇십만 원이었지만 그래도 복수라도 한 것이 다행입니다. 여자 동창은 결국 남편의 학교 선배에게 이혼을 당했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동창이며 동문들에게 소문을 쫙 퍼졌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했죠. 사장 친구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며 몇 개월 안 보이다가 그래도 꿋꿋하게 공장을 돌리더라고요. 참 순하게 매너 있는 친구였는데 얼굴과 못하게 여자복은 없었나 봅니다. 불쌍해서 가끔씩 맥주 한 잔 같이 해주고 있어요. 남편과는 현재 별거 중인데 벌써 횟수로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시청 앞 원룸인지 고시원인지에 산다는데 집 주소는 죽어도 안 알려줍니다. 이혼 소장에 갈까봐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떨어져 지내는 동안 솔직히 미운정, 고운정 사이에서 용서와 화해 뭐 이런 것으로 갈등이 있었긴 합니다만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남편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못 참는 것은 지난 35년간의 신뢰가 한 미친 여자의 말노름에 산산조각 났다는 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다시 악교로 붙이기에는 신뢰라는 그릇이 산산조각 나서 이어 붙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한여름밤 무더위에 잠도 안 오고 몇 자 끄적여 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